안녕하세요, 로복입니다. 자, 놀이터 클럽과 G맨 게임 종결자의 역사, 로복의 역사죠. 이 영상이 이제 4편째인데 전편 후반부에 이제 언급했듯이, 그리고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따로 글 올렸듯이 4편 내용은 발전한 놀이터 클럽의 그 이후의 얘기와 이제 빌랑이까지 합류하고 나서의 본격적으로 시작한 G맨 게임 종결자의 그 폐지까지의 그 내용을, 원래는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거를 제가 많이 고민하느냐, 이거를 많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보시면은 이거를 디테일하게 다루는 거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시기상조라는 의미가 지금이 아니라 뭐 나중에 풀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4편의 내용은 이제 제가 사실만 말하더라도 사실 자체가 누군가의 험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구태여 제가 푸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는 없잖아요, 여러분. 흠이 없는 인간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나 흠이 있고, 그 흠을 감추면서 살거나 혹은 드러나 버린 그 흠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받고 다시 그거를 고쳐 나가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죠. 완벽하게 태어나는 인간은 없고, 그렇게 고쳐 나가고 발전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유튜브 영상에서 흠을,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흠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밝혀버리는 거는, 요즘 인터넷 정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서 그 잘못된 점을 근거로 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좀 소름 돋는 이 지금 인터넷 정서상 제가 지금 이걸 풀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제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개념찬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이게 2차, 3차적으로 이 내용이 퍼져나가면서 그런 행동을 할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생긴다. 그리고 그거는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이제 상처가 되는 행동이고, 갱성의 여지와 개선의 여지도 안 주는 행동이라는 거,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비록 제가 사실을 얘기한다고 해도 그게 불러올 만한 파장, 제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갈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테일하게 풀지는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영상을 찍고 있느냐? 디테일하게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답 형식으로 녹화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제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의 질문 몇 가지를 추려서 정말 이건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걸 이제 답변을 해드릴게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궁금증은 해소되는 정도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테일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순서대로, 사건의 순서대로 역사적으로 쭉 흘러가듯 가지 않더라도 각각 질문들을 취합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잘 조합하시면은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이거를 질문을 최대한 전부 다 답변을 할 건데, 못할 만한 건 그냥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딱히 영양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편집되겠죠? 네. 자, 예유팬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받아주실 의향이 있는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되게 칭찬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 표현의 문제인데요. 다들 그 지금 돌아온 G맨 댓글에도 그렇고요, 제 영상에도 댓글이 달리는 게 화해할 생각이 있느냐.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려요. 지금도 계속 달리고 있고요. 뭐 로봉님이 그분이랑 화해할 생각이 있나요? 뭐 그분은 뭐 화해할 용의가 있던데, 의향이 있던데, 로봉님이나 뭐 전 G맨이나 뭐 머동님 같은 경우에는 화해를 한다면은 할 생각은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달리고 있는데 대놓고 기분이 나쁩니다. 네. 화해라는 표현을 어떻게 쓸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것부터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과라는 표현을 써야죠. 지금 이 질문처럼 그분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받아주실 의향이 있는지. 일단은 누구나 잘못은 하고, 사람이
잘못을 해서 그 잘못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통해서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잘못을 극복하고 발전하는 단계에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꼭 들어가야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는 근데 사실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진 않았는데 어쨌든 간 피해자죠. 그래서 사과를 한다면은 받아줄 의향은 있죠. 다른 분들이 어떻게 돼 있지가 그게 문제죠.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인데 솔직히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은 사과도 안 받아주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냥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도 아닌가요? 근데 뭐 저 개인에 한해선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은 당연히 저는 받아줄 의향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철학도 그렇고요. 자, 김용님이 G맨에서 잘 지내시지 못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따돌림이 조금 있어 보였다. 따돌림은 없었습니다. 따돌림은 없었는데 김용이 원래 닉네임이 킴미르였어요. 킴미르가 잘 못 어울리긴 했어요. 이 G맨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G맨 멤버들과도 그렇고 잘 어울리지는 않는, 그러니까 본인부터가 어울리지 못하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챙겨주려고 하면 챙겨줬지. 그때 방송 방영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 메인 진행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되게 많이 챙겨줬거든요. 사적으로도 좀 연락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히려 잘 못 어울리는 것 같고 잘 이렇게 뭐라고 해요, 잘 섞이지 않는 느낌이 좀 심하게 들어서 본인도 이렇게 그렇게 잘 못하려고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G맨이랑은 잘 안 어울리는 친구였고 그래서 뭐 금방 하차를 했죠 결국은. 근데 뭐 여기서 뭐 따돌림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좀 잘 어울리기 위해서 많이 챙겨줬으면 챙겨줬지 따돌림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과거 방송을 잠시 접고 비보잉에 전념하시게 된 계기. 이 질문은 예유패님이 하신 온라인 G맨 때 로봉님이 나오지 않으신 이유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G맨 게임 종결자를 진행을 할 때 온라인 G맨이라는 포맷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G맨이 아마 금요일에 했었고 온라인 G맨이 수요일에 했었나요? 아무튼 이렇게 다른 요일에 했는데 온라인 G맨은 이제 G맨이 다른 초고수 어떤 특정 게임의 초고수 플레이어의 플레이를 보면서 뭔가 리액션도 하고 중계도 하는 뭐 그런 포맷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게 G맨 1화 포맷이에요. 이게 G맨 1화 때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제가 문명을 뭐 중계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됐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뭐 무슨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 같은 거 또 화면에 송출해야 됐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사실 제작비 때문이에요. 방송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뭔가 노출하면 뭐 PPA 비슷한 거지. 그런 걸 충당하기가 오리지널 G맨 게임 종결자 플랫폼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어요. 왜냐면은 G맨 뭐 이상한 게임만 하는데 거기에 뭐 PPA를 들어가거나 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G맨이라고 아예 포맷을 따로 떼서 뭐 유명한 게임이나 뭐 그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보여주고 하면서 그런 제작비 때우기용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딱히 제가 나갈 필요가 없다고 느껴서 안 나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따로 출연료가 나가거든요. 뭐 돈을 뭐 벌기 위해서 막 굳이 나갈 수는 있었겠죠. 근데 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 젊은 나이에 마가 끼어서 겉멋 뒤통수 후리고 싶은 그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출연료 때문에 나가진 않았고 그리고 콘텐츠도 온라인 G맨이라는 콘텐츠 자체가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억지로 해야 되는 콘텐츠였기 때문에 안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또 비보이를 열심히 하면서 방송도 줄이고 막 그랬던 때라서 G맨만 하고 그래서 온라인 G맨은 전혀 나갈 시간도 의지도 없었죠. 그러면 왜 비보잉에 전념하게 됐냐? 춤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5살 때부터 쭉 춤을 춰왔었기 때문에 스트리트 댄스를 춰왔었기 때문에 이제 비보잉에 빠지니까 헤어나올 수 없더라고요. 힙합의 가장 큰 정신 아시죠? 자유입니다, 자유. 아니 철이 없었어 그냥 쉽게 말하면. 그리고 방송에 흥미가 떨어지게 됐다기보다는 제가 당장 하고 싶은 걸 좀 하면서 살고 싶다는 그런 철부지 같은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 다음 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질문을 많이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답변을 안 하면은 알아서 피하는 거라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멤버들 중 아직 사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으신지, 근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빌랑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빌랑이도 사실 사적으로 만나지는 않아요. 일 때문에 만나죠. 돌아온 주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빌랑이도 스트리머 술자리 같은 거 가면은 같이 가기도 했고. 아니, 빌랑이 말고는 없다. 빌랑이는 사적으로도 좀 만나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비슷한 질문이 아직도 뭐 연락하는 분이 계시냐, 뭐 머독이랑 연락하냐, 놀이터 멤버 중에 뭐 이런 사람, 이런 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원래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사적으로. 연락을 하려면은 굳이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원래 연락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관계로 치면은 연락은 안 해요. 근데 어디서 뭐 우연찮게 만난다거나 아니면 만나야 할 일이 생기면은 거리낌 없이 만날 수는 있죠, 당연히.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편한 관계는 아니다. 대부분의 멤버랑 그렇습니다. 빼고. 자, 그 사건 이후 그놈과의 연락이 있었는지 이렇게 질문을 달아주셨는데, 연락 없었고요. 어떤 연락도 이제 주고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비슷하게 또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바로 잡겠습니다. 제 댓글에서 이런 걸 봤어요. 고소도 다 취하했다고 하던데 뭐 왜 이쪽에서 연락 안 하는 거 아니냐, 내 쪽에서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냐, 일부러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정말 자, 고소는 취하된 게 아니고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셨으면은 취하했다고 연락이 오겠죠. 근데 저는 형사님한테 받은 통보는 검사님이 불기소 처리를 했다는 통보입니다. 그 불기소가 뭐냐? 이제 저는 뭐 합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고소장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 검사님이 그 고소장을 봐요. 제가 뭐 트위터였나? 페이스북이었나? 기억 안 난다. 아무튼 언젠간 일어날 일이라는 걸 뭐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남긴 거 있잖아요. 그거를 검사님이 봐. 검사님이 판단하기에 이거는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셔서 불기소 처리가 돼서 그게 저한테 통보가 온 거고요. 고소 당사자가 취하를 했다,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화해라는 표현과 이쪽에선 연락해봤냐 이런 표현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말씀 여기서 드리자면은 저는 절대 제가 사과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과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제가 먼저 연락을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를 해야 되는 사람이 당연히 먼저 연락을 해서 사과를 해야죠. 그거를 받아둘지 말지도 사실 사과를 받는 사람이 마음이고요. 돌아온 지면에 그분이 자꾸 언급되는데 개의치 않으신가요? 개의치 않습니다. 그분이 언급되든 말든 당연히 G맨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 역사는 여러분 지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G맨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 당연히 G맨에서 언급이 돼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김형님 짱팬이었는데 3부에서 언급이 없었던 게 따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3부 시점에서 김형님이 안 계셨던 건지 궁금하네요. 김형님이 그때는 안 계셨습니다. 원래는 4부에 다뤄야 되는 내용이죠. 김형님의 합류. 김형님이 또 지원서를 보내서 그게 또 승인이 되면서, 근데 그 또 타이밍에 또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뭐 언급해드릴 순 없고, 아무튼 김형님이 합류한 건 그 다음이다. 아무튼간 그렇게 김형님이 합류한 다음에 어떤 음반 제작사였나? 음반 제작 팀이었나?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분들에게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 놀이터 클럽의 인기가 상당한데 저희가 팬심으로 놀이터 클럽 소속 BJ분들이 참여하는 앨범을 만들고 싶다. 이거를 팬 서비스용으로 이제 팬분들에게만 판매하는 형식으로, 굿즈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만들고 싶다. 연락이 오셔서 그래서 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노래를 잘해서 앨범을 내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이없게도. 그냥 팬분들을 위한 이벤트성 굿즈지 절대 노래 실력을 뽐내기 위한 앨범 발매가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일화라고 할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모여가지고 뭐 녹음하고 앨범 내고 그랬죠. 수익은 없습니다. 놀이터 앨범 놀이터 클럽의 해체 원인이나 그 사건이나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알고 있는데, 만약 로봉님께서 사편 내용을 디테일하게 다루셨다면
저희가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납득의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면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짓까지 했단 말이야 라는 반응을 보였을까요? 와, 이 질문 되게 날카롭네요. 형사세요? 이건 답변해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답변해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유추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건너뛰고 트위치로 옮긴 이후 부분 역사 특집도 해주세요. 이거는 바라는 분들이 많으면 해드릴 수는 있는데 이거는 많이 있잖아요. 영상도 많이 남아있고 유튜브에. 그래서 굳이 다룰 필요가 없지 않나? 제가 기존에 G맨 게임 종결자와 놀이터 클럽의 역사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거창하게 10년이 넘은 일을 끄집어내서 좀 한번 정리해준 이유는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라는 사람이 좀 사라지는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해놓은 건데 내가 한 게 아니게 됐네? 어느샌가 인터넷에서 댓글 다는 사람들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이 한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래가지고 사실 하게 된 거지. 성질 나서 하게 된 거지. 그냥 이거 다 그냥 하기에는 제가 죽기 전에 뭐 자서전이나 쓰지 않을까. 자서전 한번 쫙 쓰면서 여러분 지금 지금 못 다루는 내기도 거기에 다 넣지 않을까. 자, 놀이터 클럽 G맨 게임 종결자 당시에 부담감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거의 없어졌나요? 없었습니다. 철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직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인식도 안 좋았고 세간에. 그분 썰풀이에서는 술 한잔하면 오해를 풀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사과가 뒷받침 된다면은 저는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이전처럼 덩치를 키울 욕심은 별로 없으신 건가요? 이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자, 이 정도만 답변하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질문이 더 많은데 이 나머지 내용은 답변을 하면 제가 누군가의 흠을 잡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게 사실이더라도. 그리고 그 흠을 잡는 내용 때문에 분명 제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인터넷이 흘러가겠죠.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그래서 이 이상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을 얘기하는데도 흠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G맨 게임 종결자와 놀이터 클럽 그리고 로복의 역사. 그러니까 G맨 게임 종결자와 놀이터 클럽의 역사 자체가 로복의 역사죠 사실. 일단은 이 영상을 끝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하다, 이 디테일한 내용이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참으세요. 참으시면 됩니다. 그럼 안녕.